계약서라고 갖다 놓은 게 이제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계약서를 갖다 마치 이런 이제 일본 성폭행 집단 성폭행 피해자 계약서인 것처럼 위안부 계약서인 것처럼 자발적인 그러니까 맺히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 램지오 교수는 소설가네요. 네, 얼마 전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시민 우대방송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의 MC 황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요. 시민의식 업그레이드 해보실까요? 자, 3월 19일 금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 천만의 말씀은 천만 시민이 모두가 알아야 할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미쓰비시 교수의 위안부 망언 논문, 규탄의 목소리가 미국 정치권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학계와 시민단체도 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연세대와 한양대 교수가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기고문을 미국 언론에 게재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게 뭐 말이야 막걸리야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그 말은 바로 뭐 이럴 때 쓰는 건가 봅니다. 개인의 언론 자유야 뭐 물론 보장이 돼야겠지만요, 역사 왜곡하는 행위는 또 다른 문제죠. 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고 이 놓치는 사이에도 우리의 역사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각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3월 19일 금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 열려 있고요. 또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로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TBS FM 채널 통해서 현재 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천만의 말씀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이덕일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좀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 이덕일입니다. 네, 이덕일 소장님.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셨을 텐데 램지오 교수의 이 위안부 관련 논문이 큰 논란이 됐었죠.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어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보는 것과 역사학자의 눈으로서 보는 건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용어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부라는 용어가 맞는 건지, 그걸 갖다 또는 이제 섹스 슬레이브라는 용어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도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용어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네네.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램지어 교수 한 사람이 마치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램지어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구조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과연 왜 이런 논문을 발표했는가, 그 이전의 상황, 그 구조를 살펴봐야 된다 말씀이시죠? 그 구조가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미쓰비시에서 돈을 받았다든지 하는 대기업에서 그 구조가 있거든요. 미쓰비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전범 기업인데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자기네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 패전 이후에 계속 일본 구구파들이 계속 이제 그 역사 뒤집기를 시도하는 거죠. 네네. 그걸 위해서 이제 많은 돈을 쓰는데, 전 세계에 많은 돈을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일본이 체계적으로 돈을 써서 이것을 역사를 왜곡하려고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해왔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도 미쓰비시도 그렇고 사사카와 재단이라고요. 이제 일본 구구파 전범이 A급 전범이 만든 재단인데 이 재단은 지금 국내에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재단들에서 많은 돈을 써가지고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돈 쓰는 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인데, 이런 쪽에서 많은 돈을 써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이제 역사 인식을 바꾸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이제 한국을 재점령하려는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를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돈을 쓴다는 게 돈을 어디다 쓴다는 겁니까? 일본이 그런 기업들이
계속 역사 왜곡을 위해서 돈을 쓴다. 이게 뭐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램지어라는 사람이 교수된 자체가 네네. 그 하버드대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예. 미쓰비시에서 돈을 준 그걸로 채용이 되는 겁니다. 아, 그 교수 채용 임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예, 겁니까?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의 그 대학원생들이 일본으로 대거 불러 들여가지고 네네. 장학금하고 생활비까지 주면서 교육시켜가지고 예, 박사학위를 받게 하죠. 이 사람들이 대거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은 한국은 친일 지배 체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특히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오면은 그 교수되기가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또 하나는 그 호사카 유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한번 그 방학 같은데 일본에 한번 가서 강연 한번 하고 오면은 강의비로. 네, 강의비로 보통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그 가면은 다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모든 최고급 호텔 숙박비를 다 주고 하니까 가서 뭐 그 방학 때 한 두세 번만 강연하면은 뭐 1년치 연봉이 다 나온다는 거죠. 아, 저는 지금 약간 좀 소름이 돋는 게 그러면 이 역사 왜곡을 하려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놨고 그렇게 교수를 탄생시키고 뭐 강의비나 뭐 교수 임용이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다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왔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문서는 확인 못했는데 일본 내각에 그 관리 부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 부서가 있다. 예, 관리 부서가 어떻게 관리하냐면 과거의 친일파, 현재의 친일파, 미래의 친일파를 관리한다는 게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유용구나 송병준 옛날 이제 나라 팔아먹었는데 가장 앞장섰던 일진회라는 매국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유용구가 회장이고 송병준이 부회장인데 그 인터넷으로 한번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검색해봤더니 유용구 송병준에 대해서 구한말의 정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저희 연구소에 한가람 연구소에 이제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종이 사전이 있습니다. 거길 찾아봤더니 반민족 행위자, 민족 반역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민족 반역자, 반민족 행위자가 구한말의 정치가로 그냥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누군가 바꿨죠. 손을 대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알겠습니다. 지금 광범위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해오고 있고 이 램지오 교수 역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시 논문으로 좀 돌아가 봐서 뭐 전반적으로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이거 뭐 제가 봐도 이게 말인가 진짜 이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걸리야 이거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만은 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 논문 내용 중에서? 일단 뭐 무식하다는 건데 예를 들어 무색하다. 램지어가 한 얘기 중에 제가 계약서가 있다고 썼거든요. 그 샘플 계약서가 있다라고 썼는데 그 계약서에서 정작 쓴 건 뭐냐면 그 영문으로 쓰려면 그게 이제 컴포트 우먼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안푸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사쿠프 이렇게 쳐서 이건 뭐냐면 바메이드 그러니까 바텐더 바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그러니까 그 제가 찾아봐도 그런 계약서가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에서 일하는 여성을 갖다가 그 계약서를 갖다가 마치 이런 이제 그러니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하려고 이제 사람을 모아서 그냥 한 것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계약서라고 갖다 놓은 게 이제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계약서를 갖다 마치 이런 이제 일본 성폭행 집단 성폭행 피해자 계약서인 것처럼 위안부 계약서인 것처럼 자발적인 매춘인 것처럼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 램지오 교수는 소설가네요. 야, 어떻게 그렇게 바텐더라는 표현을 논문에다 실을 정도로 이걸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메이드 계약서를 갖다가 이제 마치 이제 위안부 계약서인 것처럼 왜곡해가지고 써놓은 거죠. 놀랍네요. 예. 어쨌든 그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이 세계적으로 지식인들이 좀 논문이 엉터리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와중에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좀 조용하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사실. 가장 이제 화를 내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그것도 구조로 봐야 되는 거죠. 구조로 또 들어갑니까? 예. 네, 우리나라 역사학계 구조를 봐야 되는데 그 해방 이후 역사학계가 이제 세 종류 정도가 있었어요. 네네. 하나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주축된 뭐 백안 박은식 선생이라든지 뭐 단재 신초 선생들 그 이분들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을 계승하는 그 역사학자 그룹이 하나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는 사적 유물론 이제 막스를 추종하는 사적 유물론을 추종하는 역사학자들이 하나 있었고, 사적 유물론이요. 그러니까 이제 유물사관을 추종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역사학자들이죠.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소에 의해서 이제 일본인의 돈을 받고 역사를 왜곡하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거의 뭐 식민사관 뭐 이런 식민사관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민족주의 역사학그룹, 그 독립운동가들 그 역사관을 계승한 분들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 때 다 이제 제거가 됐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역사학자들은 북한으로 월북해서 북한의 역사학의 중추를 이루고 북쪽으로 왔군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 있는 역사학자란? 역사학자는 이제 이병도 신석호라는 조선총독부 직속의 그 조선사편소에 근무했던 두 역사학자가 남아가지고 역사학계를 100% 장악합니다. 100% 장악합니까? 100% 장악했어요. 그래도 뭐 100%는 아니 뭐 99%뭐 이렇게 100%입니까? 거의 뭐 저 같은 그럴 수가 있나요? 이런 식민사관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100% 이거를 우리 역사학계를 장악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사관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식민사관이 건드리면 안 되는 도구마가 있어요. 그 도구마는 100% 보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학사, 석사, 박사를 역사학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도 계신데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99.9%. 그러시죠, 그러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해방 이후에 한국의 역사학계를 그 조선총독부 역사학, 조선총독부에서 가르친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가르치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위배되면은 학위로 안 주고 학위로 못 받으면 뭐 교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구조로 100% 장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식민사관에서 나오는 그 교육을 했던 그런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자체가 그냥 식민사관으로 점철돼 있죠. 아니 근데 왜 이런 목소리가 이제서야 나오는 건가? 제가 잘 몰랐던 거겠죠?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몇십 년 전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일각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카르텔이 어마어마한 카르텔이에요. 그런데 이 카르텔이 가장 이제 악성으로 결합된 곳이 또 언론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언론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문화부의 학술 담당 기자들이 대부분 뭐 사학과라든지 인문계 이쪽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이 같이 한 몸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참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조차도 이렇게 좀 역사 왜곡에 잘못된 이런 교육들을 받고 계신 분도 있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내부자 고발 비슷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충격적입니다.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신유사랑님께서 진짜 말이야 막걸리야가 맞네요. 네. 우리나라 교수들까지 역사 왜곡을 하다니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신 분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자, 3831님 위안부 논문이 나올 때 우리나라 학자들 아무도 반박하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논문을 옹호한 교수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자체도 문제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울분을 느낍니다라고 보냈습니다. 맞아요. 저도 뉴스에서 만난 거는 오히려 옹호하는 교수들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박유아라는 세종대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영훈이라는 뭐 전 서울대 교수, 뭐 류석춘이라는 연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였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박유아라는 사람은 심지어 그 일본군 성폭행 피해자 분들과 그 가해자인 일본군들과 동지였다고까지 제국의 위안부라는 데서 책을 썼잖아요. 교수님 제가 소장님 그제 여태까지 그 방송 지금 한 일주일하고 좀 2주일째 되는 거거든요. 제가 방송하면서 여태까지 이 숨을 쉬는 한숨보다 이 방송을 하면서 이 한숨을 제일 많이 쉬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숨이 나오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역사학자 이덕일님 모셔보고
심각하게 왜곡된 우리의 역사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냥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넣어야죠. 인문계든 자연계든. 위안부 할머님들이 열심히 얘기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매춘부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지 증거부터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아이고 너무 황당하죠. 학교에서 좀 이렇게 똑바르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죠. 화가 나는 뉴스였었어요. 그게 뭐 하버드 학술지에 실린다는 것도 되게 웃겼고, 우리는 사실 잘못된 건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잘못했던 거. 다시 한번 저희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켜야겠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해외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진실이나 이런 거는 계속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전문가분들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저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다들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소장이 이 평소에도 그 식민사학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 오셨잖아요. 근데 저도 대충 짐작하고는 있지만 식민사학, 식민사관 이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선총독부 역사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총독부 역사관이요. 예. 예.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보니까 이 지배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한 수 위라는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역사관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 역사관을 거꾸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부터 한국은 일본에 그 지배를 받았다. 종속돼 있고. 예, 그게 이제 임나 일본부 서류인데 가야가 곧 임나였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한국은 그 당시 고대 이제 한반도 북쪽은 한 나라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다.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원래부터 식민 지배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고대부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큰 틀의 그 총독부 역사관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키고 전파시켰는데요. 네. 이게 아직까지도 한국 역사학계의 주류사관이라는 이야기죠. 주류사관이라면 아직까지도 이들을 다 장악하고 있고 네. 역으로 그래서 북한에 지금 가난하면서도 뭐 큰 소리 치고 하는 이유가 북한에선 예를 들어서 한사군이 그 북한 강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1961년도에 다 폐기시켰어요. 네네네. 그리고 임나가 가야라고 하는 거는 1963년도에 폐기시키고 거꾸로 임나는 뭐냐면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세운 소국 분국이다라고 하는 걸 1963년도에 다 정리를 했는데 네. 우리는 아직까지도 가야가 임나다, 그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 대학 사학과를 100%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갖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지금의 역사를 주류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아직도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대학뿐만 아니고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자국사 연구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인데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뭐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런 데서 직접 쓰는 돈만 1,000억 원이 넘는데 연간. 그 돈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한 예를 제가 들으면은 예. 우리가 램지어 교수를 갖다 미쓰비시에서 이제 돈을 받고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똑같이 하버드 대학에 100만 달러 갖다 줘가지고 그 돈으로 마크 바잉턴이라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한국사를 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식민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나마 자국사를 위해서 돈 쓰는데 우리는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일본 구급파 역사관, 중국 동북공정 역사관을 옹호하는 데 돈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돈이 그렇게 그런 곳에서 줄줄 새고 있군요. 이게 말씀대로라면 진짜 충격적인데 식민사학에 기반한 교육이 그래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저희는 이미 교육을 받은 세대잖아요. 그래 지나갔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제 뒤에 다시 느끼면 되니까 깨우치면 되니까요. 지금 자라나고 있을 어린 아이들 그 친구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예. 근데 지금 이것도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가지고 이제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많이 시끄러웠죠. 예. 물론 이제 저도 국정교과서 반대 길거리 특강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면은 국정교과서가 폐기되고 지금 이제 검인정 교과서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사회는 그런 거민정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아무도 검증 안 하지 않습니까? 99%가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악화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늘상 정권이 뭐 10번 교체돼도 이 문제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은 네. 우리 미래가 아주 어둡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역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사실 그 나라가 바로 서기는 힘들잖아요. 빨리 바뀌어야겠네요, 진짜. 당연히 가장 우선순위로 이 부분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워낙 카르텔이 막강하니까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이 잡으면 보수의 가면을 내밀고 그 국가 기관들 장악하고 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진보의 가면을 내밀고 국가 정권 이런 국가기관 장악하고 이 구조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이거 갈아엎을 방법 없습니까? 이거 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얘기만 들어보니까. 뭐 방법이야 의지가 있으면 있겠죠. 그 방법은 뭐냐면 국사편찬위원회는 그 조선화편서의 그냥 후순이에요. 뭐 지금 시간 짧으니까 다 말씀드리기 힘든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이걸 전부 다 해체해야 돼. 해체하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익에 맞는 역사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활동에 나가면은 일제 식민사관은 다 거짓말이에요. 중국 동북공정도. M지역에서 논문이 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국고를 들여가지고 한꺼풀 벗겨보면 M지역에서 옹호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7598님. 이덕일 소장님 반갑습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라고. 아 유튜브도 직접 또 운영하고 계시나 봐요. 예, 이덕일 역사 TV라고요. 네네. 바로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램지어와 그 한국인 동지를 해가지고 오늘도 하나 올렸죠. 네. 거기 가면은 이거 갈아엎을 방법 있습니까? 유튜브에? 뭐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뭐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든 부산시장 선거든 아니면은 뭐 문제의식을 가질 수 대선이든 이때 이 문제에 올바른 인식을 갖는 후보가 당선된다. 이렇게 되면 그때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죠. 알겠습니다. 8799님 이제 친일은 정리하고 우리 역사 제대로 알고 바로 세워야겠어요. 소장님 말씀드린 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납니다. 자존심도 없는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3425님 조선총독부 역사관이요? 원래 식민지요? 듣다 보니 열만 펄펄 오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식민사관을 아까 조선총독부 역사관이요라고 말씀을 하신 거에서 다소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셨던 것 같아서 이 말을 좀 많은 분들에게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계속 이야기해 볼 텐데, 그러니까 국내 친일 사학자들의 일제 식민 통치 찬양과 역사 왜곡 행위를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거나 제도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니 근거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근거를 좀 모으고 계십니까? 유럽 같은 데서는 그 프랑스나 뭐 이런 데서는 독일도 마찬가지고 나치를 찬양하면은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인종주의 같은 경우도 이제 처벌을 받고.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그 나치하고 1940년도에 일본하고 일제하고 나치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무솔리니하고 파시스트 삼국 동맹을 맺었어요. 같은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청산이 됐는데 나치나 그 무솔리니 이쪽이 이제 파시스트가 청산이 됐는데 일본은 왜 안 될까요? 여긴 전혀 안 되고 그만큼 이제 그 뿌리를 찾으면 항상 또 뭐 그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네. 원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 정책이 어떻게 짜여졌냐면 그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의 장개석이 승리할 거를 전제로 하고 중국을 반공의 보루로 삼고 그 일본을 민주적으로 개혁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예상을 뒤엎고 모택동에 공산당이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동 정책이 그 반공의 보루를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일본으로 가져가면서 감옥에 갇혀 있던 A급 전범들을 석방시키고 그다음에 공직 추방령을 해제해가지고 그 사사카와 같은 A급 전범이 다시 이제 나와서 막대한 돈을 벌고 지금 자민당 지배 체제가 그래서 그 이루어지게 되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가는 제가 여기서 밤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야 될 이야기도 너무 많고 드려야 될 이야기도 많고 오늘 정말 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좀 더 듣고 싶은데 좀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스스로 우리가 알아야만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의식을 고쳐 세우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좀 해주시죠. 앞으로는 이 역사문 우리 사회 많은 부분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누가 옳고 그르고는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역사를 좀 공부하시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서 앞으로 뭐 선거할 때가 됐든지 언제든지 역사관이 바른 사람에게 투표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말씀 나눠주신 이덕일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지긋지긋하다 싶을 정도로 일제가 남긴 역사의 그림자 생각보다 굉장히 깊죠. 네, 오랜 시간 거짓과 왜곡으로 얼룩져서 온 이 역사를 우리가 아니면 진짜 누가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하겠고요. 무엇보다 역사를 올바르게 하는 게 우리의 후손된 도리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